박원순 서울시장이 35층을 고집했던 이유. 아파트에 층수 제한이 왜 필요할까요? 그냥 높게 짓도록 허용하면 서울은 어떻게 될까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 도시경관 철학은 성곽으로 이어진 한양도성, 북한산, 남산, 관악산, 한강이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통해 아름다운 서울 경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마아파트 등 재건축에 규제를 가해야 했습니다. 건물은 산보다 낮게 짓고 문화유산을 가리지 않게 했습니다. 또 중심지는 높게, 주거지는 낮게 건축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주거용 건물을 35층까지 짓도록 했습니다. 35층은 100m가 넘는 높이로 남산 소월길보다 높습니다. 아파트가 이 정도 높이면 꽤 높지 않은가요? 여기서 아파트를 모두 35층으로 획일화시킨다는 오해가 있는데 최고 층수만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고층일수록 가격이 올라가서 건설사가 모든 건물을 35층으로 통일해서 지을 뿐입니다. 실제로 2023년에 준공한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는 11에서 35층으로 층수가 다양해서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한강 경관이 다이내믹해졌습니다. 아파트 최고 층수를 더 높이면 그만큼 건물이 적어지므로 동간 거리가 길어져서 건물 사이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타당해 보입니다.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도면에 바둑판을 그린 후 교차점에 타워형 건물을 지어서 동간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단지가 뻥 뚫려서 시원한 느낌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조망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동마다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벽을 세우듯 건축해서 오히려 더 답답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건설사는 공공의 자산인 경관이 사익이 되게끔 설계합니다. 공사비는 이 단지에 들어와서 살 사람이 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서울시가 단지 설계까지 관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더 높게 지어야 한다는 주장은 조망을 확보해서 분양가를 끌어올리고 싶은 재건축 조합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35층까지 지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원하는 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할 뿐입니다. 건물은 높아질수록 자연 풍광을 해치고 재난에 취약하고 공사비, 관리비도 올라가고 또 사람의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12층 이상인 서울의 고층 건물의 수는 도쿄, 베이징, 싱가포르, 뉴욕보다 많습니다. 서울의 건물은 다른 나라의 주요 도시보다 이미 높습니다. 1970에서 1980년대에 지어진 강남 아파트는 5에서 12층이었습니다. 2000년대에 재건축하면서 20층 이상 높아졌고 박원순 시장 때 35층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아파트 재건축 35층 규제가 풀렸습니다. 서울은 얼마나 높아져야 할까요? 초고층 건물이 답일까요? 부동산, 즉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대지가 재테크의 수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건물은 높아지고 집값 또한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줄 텐데 다음 세대는 아파트를 몇 층으로 재건축해야 할까요? 인구가 적어지는데 세대 수를 늘릴 수 있을까요? 건물을 50층 이상으로 올리면 건축비는 몇 배로 뜁니다. 50층 이상은 초고층 건축물이어서 피난 안전구역을 30층마다 한 개 층을 기워서 설치하는 등 규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오래되어 낡은 고층 아파트를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건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자체가 슬럼가가 됩니다. 이상 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층 건물로 채워진 도시의 미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